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반등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개인들은 순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가 23.8포인트 오른 2363.91, 코스닥 지수는 24.78포인트 오른 840.17,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106원, 유가는 배럴당 65.07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154억 원, 기관이 168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11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62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56억 원, 기관은 102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죠.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0%나 늘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만 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수소전기차 넥소도 친환경차 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삼화전기, 삼화전자, 시노펙스, EM코리아 등입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알려졌던 아이폰 SE2 출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애플이 3가지 종류의 2018년 아이폰 X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 SE2 출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종목은 아모텍, 삼성전기 등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개성공단 방문과 남북통일 농구경기 개최 등 남북교류 활성화 움직임으로 일부 남북경협주가 오늘 상승입니다. 관심 종목 특수건설, 선도전기, 대한전선, HDC 현대산업개발 등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결심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약속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회담에서 북미 순회 상봉 결과와 거기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입장이 상호 통보되고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현대로템, 데아티아이, 유진기업 등입니다. 네이처셀이 최대 주주인 바이오스타 코리아가 지난 19일 자사 주식 10만 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바이오스타 코리아와 나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각각 9만 주와 1만 주를 장내 매수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주식을 매집한 것입니다. 19일 매수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20.81%에서 21%로 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매수는 최근 부정적 이슈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 친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FNF 면세점 호조로 MLB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9%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원 F&B 참치 어가 하락과 판매가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하면서 8.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허주마가 유럽 7개국에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6.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마콘덴서 MLCC 증설 효과로 올해 최대의 수익이 예상되면서 9.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미국 넷플릭스향 매 증가 기대감으로 1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YMC 지분 48%를 보유 중인 자회사 Y컴의 SIC 링 공급 물량 증가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반등에 나섰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강달러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한 코스피 가격 수준을 감안한다면 단기 저점은 2300선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율이 7월 6일이니까
아무래도 7월 초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300선이 단기적으로 깨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도하는 무역 분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집권당의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 의한 물품 가격 상승은 자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일정한 수준이 되면 무역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위기감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개인들의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보호 무역 강화, 고용 둔화, 제조 부진, 투자 부진 등이 위기 요인들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됐다거나 심지어 IMF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평가는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긍정적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알려드리면 수출 경기 호조를 둘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또 IT 제품의 수출 경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7월이 되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도 수출 호조세의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 수출 기업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 해운업 육성 정책을 얘기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수주가 늘어났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수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경쟁국인 일본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경기 회복도 예상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입시에 몰려들고 있죠. 억지로 말릴 수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최근에도 20만 명이 넘는 공시생들이 5월로 당겨진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경기는 여전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분기 민간 소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가 증가해서 7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나가보더라도 경기 침체라는 말은 전혀 와닿질 않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풀리면서 급감했던 중국 관광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를 보니까 지난 4월 방한 관광객이 13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8%가 늘었고요. 방한 중국인 수는 36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60.9%나 증가했습니다. 또 요즘에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월드컵 경기, 또 대표적 인기 종목인 야구가 포함된 아시안 게임, 이런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도 소비 경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든가 또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선수단 선전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응원 열기가 소비 확대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대북 투자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역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긍정적인 요소도 이렇게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주식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6월 20일 수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